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하죠. 이 영상이 바로 저에게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렸던 영상인데 어느 분이 이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죠. 유튜브의 시작은 이때였지만 실제 보렌들링의 시작은 그때보다 1년 전인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의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사진이라도 좀 찍어둘 걸 그랬나봐요. 그 당시 농구를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파운딩이었습니다. 파운딩은 볼핸들링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파운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볼을 강하고 빠르게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좀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장갑입니다. 흔히 목장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목장갑을 끼고 연습하게 된 데는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농구선수 허재가 장갑을 끼고 연습했다는 기억이 떠올라서 이걸 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한 공도 아주 미끄러운 공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해서 공을 튀기는 시간보다 공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할 때 보통 볼핸들링으로만 1시간씩 연습을 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파운딩을 하고 나면 팔뚝 쪽에 근육이 많이 당겼는데요. 제대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팔뚝 쪽에 근육통이 있다고 합니다. 장갑을 끼고 연습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통 드리블할 때 공을 강하고 빠르게 하다 보면 공 자체에 회전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슬로우로 보시면 그 회전이 먹는 게 보입니다. 결국 볼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바로 저 볼의 회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장갑의 끝부분이 많이 마모가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손가락 끝에 있는 힘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볼 핸들링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장갑들이 보면 더러워져서 밖에서 하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죽 장갑도 손끝만 마모가 돼서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한 손 파운딩 그리고 양손 파운딩을 연습한 10개월 후 드디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딩만 하는 자세에서 시선을 조금 더 앞쪽을 쳐다보기 위해서 테니스 공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도 했고요. 또한 그 스피드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파운딩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다른 드리블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크로스오버, 비트윈 더 leg, 쉐임갓, 그리고 양손 볼 핸딩을 위한 다양한 연습들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조금 더 감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늦게 완성된 드리블, 글쎄 완성된 드리블이라기보다는 가장 늦게 익숙해지게 된 드리블이 바로 이 비하인드 백 드리블이었는데요. 아마 연습할 때 연습보다도 공 주우러 다닌 시간이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이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연습할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포켓 드리블을 통해서 강하고 빠르게 뿐만 아니라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볼 핸들링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핸들링 연습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커리의 영상인데요. 경기 전에 몸 풀면서 커리가 연습하는 이 영상은 저에게 많은 충격도 주었고요. 또한 도전 의식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른 동작들이야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바로 이 동작은 웬만해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고난도의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이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연습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관건은 마지막
앞뒤 크로스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고난이도 동작으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1차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보셨던 커리가 경기 전에 웜업으로 했던 양손 볼 핸들링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파운딩 위주였던 볼 핸들링 루틴을 양손 볼 핸들링 루틴으로 바꿔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연습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커리의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죠. 바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볼 핸들링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제가 따라 해봤습니다. 저는 아예 눈안대를 하고 시도해봤는데요. 조금 커리에 비해서는 많이 어설프지만 그럼에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실내 연습장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쓰던 장갑과 비슷한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퀄리티가 좋은 장갑이었는데요. 손등 쪽에 그 모래가 있어서 좀 더 무게를 늘려서 볼 핸들링 연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갑을 끼고 가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커리의 웜업 영상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높은 벽은 바로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그 동작은 양손으로 앞뒤로 크로스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신경이 되게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부분 동작으로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커리의 웜업에 한번 1차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리의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처음은 양손 파운딩인데요. 낮고 빠르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봐야 하고요. 다음은 앞쪽 연속 크로스입니다. 제 동작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커리에 비해서는 스피드랑 힘이 떨어집니다. 다음 동작은 비트윈 더 레그가 가미가 되는 양손 볼 핸들링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제 동작은 오른손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왼손이 조금 늦게 받아서 왼손이 받을 때 조금 공 위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V자 드리블이고요. 같은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하는 동작과 또 앞뒤로 하는 V자, 그래서 같은 방향 서로 다른 방향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는 이 동작이 처음에 했던 파운딩 다음으로 좀 쉬운 동작이긴 했는데요. 옆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다만 좀 앞뒤로 하는 거는 약간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양손 하면서 한 손으로는 비트윈 더 레그를 하는데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커리는 참 여유롭게 하는데요. 저렇게 여유롭게 할 정도의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저도 커리처럼 여유를 좀 부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벽이자 산입니다. 한 손으로 비트윈 더 레그를 한 후에 양손 크로스 오버가 이어지는 동작인데요. 오른쪽 왼쪽 다 실시합니다.
마지막에 안타깝게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제 지난 1년 6개월간의 연습의 기록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기분이 좀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가 좀 가야 할 길이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전 영상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조금 이런 점들은 좀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그때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더 좀 정진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 사람도 저 나이에 연습하니까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보렌딜링에 대한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뭔가 도전을 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좀 행복을 느끼시고 농구에 대한 즐거움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